양천구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정례회에 돌입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양천구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서울 창업카페 양천 신정점이 민주당 선거 캠프로 운영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 1,000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상품권은 7% 할인된 금액으로 1인당 4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승차 거부 등 택시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 특별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천구 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성매매 알선 전과가 있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시의회 정례회 참석을 거부하는 등 공세를 높이고 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정례회는 열렸지만 각종 인사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천구의 2차 정례회 첫날 개회식 시간인 오전 11시가 됐지만 본회의장 자리 대부분이 비었습니다. 개회식 직전 양천구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부 논의를 이유로 회의 참석을 거부한 겁니다. 당시 본회의장에는 개회식 참석을 위해 양천구청 공무원과 구민 등 수십 명이 모여 있던 상황. 본회의 참석자들은 아무런 공지도 받지 못한 채 본회의장에서 1시간가량을 기다렸습니다. 공무원들 구성력이 많다놓고 뭐 하는 거야 이게. 양천구에는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이 지나서야 개회식을 오후 4시로 연기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왕이면 여야가 합의해서 개의를 하고 싶은데 전혀 그런 답을 안 주면서 일단은 저희가 오후에 다시 개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아직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 있다며 구체적인 지연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불거진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논란이 더불어민주당의 불참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양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태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성매매 알선 관련 전과를 지적하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천구는 채용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에도 회의 참석을 거부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한 상태로 반쪽짜리 개회식을 열었습니다. 이후 양천구에는 28일 전체 의원 18명 중 10명만 출석한 채 2차 본회의를 열고 정례회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차 정례회를 앞두고 3달간 파행을 겪었던 양천구의회. 2차 정례회도 시작부터 여야 간 기싸움으로 삐걱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국민의힘 양천구 의원들이 서울 창업카페가 민주당 선거 캠프로 운영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당국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양천구 의원 6명은 지난 25일 양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속한 수사를 요구했는데요. 이들은 창업카페 컴퓨터에서 민주당 당적 증명서와 당비 납부 확인서, 공천 이체 확인증 등 선거 문건들이 확인됐다며 이는 민주당이 서울 창업카페를 장기간 불법 선거사무소로 관리, 운영해왔다는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모든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입증 시 관련 구의원 사퇴와 법적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서울 창업카페 신정점 센터장이던 A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양천구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A 구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각 의혹에 대한 소명 자료가 있다고 해명했는데요. 이어 다른 지역의 시의원이 구청 감사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을 담아 고발했다며 정치적인 고발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자치구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상품권 발행 규모는 1,000억 원으로 7%의 할인 혜택이 있는데요. 상품권은 다음 달 6일 서울페이 플러스 등 5개 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한 사람당 구매 한도는 월 40만 원, 보유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5년 안에 사용하면 되는데요.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한 후에는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연말 연시를 앞두고 승차 거부 등 택시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합니다. 다음 달 말까지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주요 단속 지역은 홍대 입구역과 강남역, 서울역 등 20곳이며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차 거부가 의심되는 지역은 기동 단속이 시행됩니다. 또 유흥가 주변에서 방범 등을 끄고 호객 행위를 하는 택시와 경기, 인천 등 타 시도 택시의 불법 영업도 단속합니다. 최근에 집값이 급락하면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역전 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는데요. 네, 관련 소식을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의 구본기 소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최근에 집값이 떨어지면서 시세와 공시가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이게 정부가 정확하게 규모를 확인해서 발표는 하지 않아서요. 어떤 수준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고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게 시세와 공시 가격이 역전됐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에서 시세라는 거는 굉장히 자의적인 거거든요. 일단 공시 가격은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통해서 정해진 부분이라서 정확히 공시가 되는데요. 여기서 시세라는 게 개개인이 느끼기에 우리 동네는 얼마다 하는 수준에 있는 거라서요.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요. 요즘 종부세 고지서가 부과되는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택을 여러 채 가지시거나 해서 종부세를 내셔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기가 불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은 1월 1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그분들이 받아보시는 고지서는 연말에 받으시니까 그 사이에 또 집값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억울하다고 느끼셔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정부가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대증요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요, 논리적으로 모순점이 발생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가격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종부세 고지서는 연말에 발송이 되거든요. 그런데 가격 변동이 큰 국면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을 해요. 가령 이번과는 반대로 만약에 연초보다 연말에 집값이 오르게 되면은요, 종부세 내는 분들은 현 시세보다 적은 세금을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종부세 내는 분들이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크다, 정정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잖아요.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공시가제도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집값은 못 잡고 세금만 올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공시가격이 무용하다기보다는 무리하게 시세와 연동하는 것이 문제라고 봐요. 공시가격은 세금 산정을 위해서 필요한 가격이거든요. 따라서 애초에 적정 가격이라는 것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시세를 쫓게 만들어버리면서 이 부동산 시장 급등기나 급락기에 큰 괴리가 생기게 된 거거든요. 따라서 공시가격이 꼭 시시각각의 그 시세를 쫓아야 한다라는 그 일종의 강박을 벗어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동산 돋보기 구본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1%대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국내외 주요 기관은 이미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린 상태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지난 27일 기존 2.2%의 전망치를 1.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1%대 후반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년이 올해보다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건데요.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것과는 별개로 세수 전망은 수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모두 400조 4,570억 원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올해 연말까지 거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보다 0.8%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기 악화가 심화해 소득과 소비가 줄어든다면 소득세와 부가세도 전망치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허리띠를 바짝 조여야 할지 모른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양천구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온열 의자와 온기 충전소를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온열 의자는 상판 온도가 32도로 유지되는 의자인데요. 버스 정류장 30곳에 설치돼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작동합니다. 방풍시설인 온기 충전소는 권역별로 대기 인파가 몰리는 35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